볼수록 마음에 들어. 꼭 나 같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저씨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K5 3세대 모델이에요. 오늘도 역시 이 차량의 스펙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2020년식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16,000 정도 주행을 했고요. 당연히 보험 이력 100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등급은 1.6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지금 K5 3세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 모델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있고요, 스마트 커넥트, 유보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HUD. 현재 빠진 옵션은 스타일하고 보조 배터리, 또 뭐가 있지? 크렐 사운드는 빠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까지도 들어간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차의 신차 출고가는 3,600만원 정도를 하고요. 판매 금액은 3,2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1.6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력이 약하냐? 지금 나오는 K5 3세대 모델 중에서는 출력이 가장 높습니다. 180마력에 27토크가 나오고 있고요. 2.0 모델은 160마력에 20토크가 맞을 겁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53마력 정도가 되고요. 제가 이따가 시승도 하겠지만 180마력 치고는 꽤 잘 나간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키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문콕 방지 기능이라고도 하죠. 주차 보조 기능이죠. 평행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 같은 건데,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주차 공간에서 주차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평행만 잡아두시고 앞뒤로 움직이는 버튼들입니다. 그러면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잠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홀드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를 앞으로 가게끔 누르고 계셔 주시면 차가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른 만큼. 정말 신기로운 기능입니다. 차 안에 아무도 없어요. 신기방통합니다. K5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이제 과학 오옥이에요. 양카의 대명사.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양카를 지칭하는 바로 이 차를 기아에서 그래? 너희들이 더 이상 양스럽지 않게 타게 해줄게, 최고로 이쁘게 꾸며줄게, 섹시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프론트 마스크를 보면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 범퍼에 보면은 멀리서 한번 잡아봐 주세요. 왠지 마치 이 가오리가, 그 가오리 알지? 이거 몰라? 저기 가면 있잖아, 가오리. 마치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옆태를 보시면 옆태가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어요. 예전 1세대, 2세대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사이드에 있는 라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캐릭터 라인들이 상당히 둥글고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양카의 반증은 뭐죠? 이쁜 차가 이쁘니까 그만큼 더 꾸미고 양스럽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화려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한 느낌입니다.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쭉 떨어지는 느낌이고, 이 C필러 쪽은 쿠페형 스타일로 좀 이렇게 내려앉은 듯한, 위에서 올려가면서 내려앉은 듯한 그런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크롬 라인. 개인적으로 저는 크롬 라인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분명 이거는 굉장히 과하게 시도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부담스럽지는 않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고차는 가져온 당시의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급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외관이나 이런 곳에 전혀 상처도 없거니와 보험 이력이 단돈 1원도 없는 완전 무사고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 사실 볼 거 있나? 터보 엔진입니다. 그리고 워셔액 들어가는 통, 냉각수, 그리고 오일 체크하는 거, 배터리, 브레이크 오일, 이제 여러가지 있네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 요거 도어 캐치 보시면은 요게 터치 방식이에요. 손을 넣으면은 열립니다. 근데 요게 우리나라 차에 그렇게 많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삼성의 SM5 모델을 탔을 때 그때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에서는 많이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인데, 이번에 K5 3세대에 적용이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쪽에 후측방 경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차가 있으면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와요. 이번에는 뒤태 모습입니다. 마치 그 아우디의 머시기 같은, 그리고 요번 K 시리즈의 머시기 같은, 이 그랜저의 뒤에 그 머시기 같은 그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뒤에서 약간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페형 차량처럼 트렁크의 높이가 조금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유리가 쿠페형처럼 당연히 시원하게 보인다라는 느낌까지. 근데 요거는 유리는 아니에요. 트렁크의 일부입니다.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크롬 라인까지 같이 이렇게 더해져서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에 트렁크 버튼, 트렁크도 사실 굉장히 넓어요. 일반 중형 세단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까 전에 제가 쿠페형 디자인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턱이 좀 더 많이 올라온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짐 꺼내고 실을 때 이쪽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걸리적거릴 수 있겠다, 이런 단점은 조금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이 신차 살 때 받았던 물건을 다 주셨네요. 낮에 촬영하는 거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테일램프가 일자로 들어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어줬어요. 사실 일자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럼 너무 또 그랜저나 아우디스러운가? 그럴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앰비언트 무드 등도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머플러를 보시면 뻥플러, 머플러 없죠? 전에 아우디 Q7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뭐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좀 뻥플러로 해놨어요. 진짜 머플러가 아닙니다. 아무튼 뒷대는 최대한 이쁘게 신경을 썼습니다. 1열 실내 모습입니다. 2열 실내 모습입니다. 메모리 시트입니다. 창문 조작 버튼들, 어린이들이 창문 열지 못하게 하는 버튼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어요. 보조 손잡이입니다. 사실 요거는 전 그냥 걸리적스럽더라고요. 이거는 나 아까 탈 때 이거 편하던데? 그랬어? 그럴 수 있지. 전동 시트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요거는 실내 조명 밝기인데요. 이건 뭐냐, 라이트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레벨링 작동 스위치입니다. 요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이트입니다. 항상 오토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퍼 동작 스위치죠. 맨 위에 있으면 오프, 두 번째가 오토입니다. 레인 센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 설정 버튼입니다. 크루즈 버튼, 핸들 조향 보조 버튼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핸들을 조작할 때 내가 차선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튼입니다. 차간거리 유지 조절 버튼입니다. 모드 버튼입니다. 여러가지 설정해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음성인식 버튼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음성인식으로 창문 여닫거나 내비를 조작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생각보다 잘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컷 핸들이 적용이 됐는데요. 운전할 때도 상당히 편하고 스포티함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핸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는 전 차종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변속기가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동 모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작을 하려면 반드시 패들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계기판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면 당연히 계기판의 모습도 바뀝니다. 스포츠 모드, 컴포트, 에코, 스마트 모드. 커스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윈도우 화면 같은 이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차가 실내가 상당히 밝아 보여요. 자, 이렇게 엣지 프레임,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는 ECM 룸밀러입니다. 당연히 디밍 기능이 되고, 예전엔 여기에 하이패스를 이렇게 옆에 꽂고 다니는 그런 룸밀러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이패스가 이쪽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버튼도 있고, 예전부터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간결하고 진짜 룸밀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자, 선루프나 이제 불 조작하는 버튼들입니다. 자, 이거는 좀 말이 많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빌트인 캠입니다. 현대나 기아에서 순정으로 넣어주는 앞에 블랙박스예요. 근데 뭐 음성이 잘 안 들어간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포착을 못한다 라는 이런 말은 많은데, 제가 직접 한번 써본 결과로는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의 홈 화면이에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설정 화면들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넘기면 똑같이 설정 화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설정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기능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셋업에 들어가셔서 차량 상태라든지 내비게이션, 사운드, 사용자 프로필, 음성인식, 디스플레이, 유보 설정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기능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이게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는 오작동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터치보다는 살짝 눌러서 강압을 해주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요거는 강압 방식은 아니고 터치만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요거는 공기청정 버튼이에요. 이제 어떤 다른 데들 보면은 다 실험을 해 공기청정 어쩌라고. K5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선보인 공조기예요. 미세먼지까지도 다 걸러주는 그런 공기청정 기능이에요. 따로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필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잘 걸러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버튼은 생소하실 거예요. 내가 맞춰놓은 설정에 맞게 해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했다가 메모리 버튼만 누르면 내가 설정했던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 중립 모드, 후진 모드입니다. 이 차량은 후진을 하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다 들어옵니다. 이 버튼이 파킹 버튼이에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에 낮아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조작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깜빡하고 문을 열었다. 자동으로 파킹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죠? 이로 인해 좀 사고도 많이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에서 유튜브를 좀 많이 봤나봐요. 블랙박스 이렇게 차 밀려서 사고 나는 거 많이 보고 참고한 모양이야.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이렇게 버튼 보면은 대충 다 아시죠? 전자 파킹이고 오토 홀드, 이거는 오토 스타트 앤 스탑, 이거는 이제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다 있기 때문에 꺼두실 수도 있어요. 예, 당연히 감지기들도 끌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갈 곳으로 좌회전을 켜면은 나의 사이드가 보입니다. 우회전을 켜도 나의 사이드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깜빡이만 켜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면 어떻게 되느냐, 비상 깜빡이를 켜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이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 보조 기능인데 시동을 끄지 마시고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나가셔서 키를 조작을 해주시면 차가 편리하게 주차가 됩니다. 위로 올리면은 열선 시트가 작동을 하고요. 밑으로 내리면 통풍 시트가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운전 중에도 보지 못해서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불이 들어왔죠? 여기 있는 홀더가 필요가 없다면 홀더를 이렇게 빼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워크인 스위치 버튼이에요. 이거는 의자 전체를 뒤로 눕혔다가 앞으로 했다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이거는 개별로 움직이는 기능이고요. 자, 앞모습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공조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타입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뭐 버튼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열고 닫고가 아니라 이렇게 좌우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표시가 다 있어요. 여기서 위아래로만 조작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양옆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하시다가 한 번 더, 이게 닫힌 거예요. 전혀 불편함 없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우드 스타일로 되어 있고 크롬도 좀 사용을 하면서 이쪽에 앰비언트 무드등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시지는 않는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 제가 트렁크에서 테일램프 말씀드렸죠? 그거랑 비슷하게 형상화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와 있어야 돼요. 반의 비율로 원래 돼 있어야 되는데 K5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열리고 닫히는 이 부분이 좀 더 뒤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개방감 역시도 굉장히 시원하게 개방이 됩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 크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 3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소나타보다도 조금 더 크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일반 중형 세단에서는 이 정도 크기면은 전혀 불만은 없다. 가족들이 타기에도 굉장히 적당하고, 다만 이제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인데 키가 큰 사람들이 타면은 좀 폐형으로 아까 힐러가 뒤로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천장은 조금 낮지 않나 이 생각은 됩니다. 대신에 그 배려로 이런 데를 좀 움푹움푹 파놨어요. 이렇게 머리가 닿지 말라고 이렇게 파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차단 해주는 커튼이 있고요. 십자선 열선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핸드폰 충전 단자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아이소픽스 아기들 시트 거치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창문 열어줘. 창문을 열게요.
자, 그럼 180마력짜리 1.6 터보 K5 3세대 모델 시운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운전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단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단점은 풍절음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제가 소리에 예민한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새로 나온 차인데 이 정도 풍절음이?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후축방 잘 잡아주고 있죠? 소리 들으셨죠? 이게 정속 주행할 때는 괜찮은데 고속 주행을 할 때는 풍절음이 좀 거슬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뭐라 그래야 될까? K5는 지금 이렇게 타는 동안도 눈이 너무 즐거워요. 디자인이나 이런 면도 확실히 이쁘게 다 잘 자리를 잡아놨고 시트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편합니다. 저도 이렇게 차량의 단점을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장점을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지금 시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운다, 아니면 앉았을 때 시트의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라고 하는데, 확실히 천연 가죽이랑 인조 가죽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인조 가죽이 굉장히 나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인조 가죽이 훨씬 더 덜해요. 다만 좀 비싼 가죽, 천연 가죽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잘 늘어납니다. 대신에 이제 시트 재질이나 아니면 촉감, 착자감 이런 것들이 인조 가죽에 비해서는 좀 더 좋아요. 질감이라 그래야 되지? 질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터치 방식,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좌우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슬쩍 보고 빨리 눌러야 돼요. 그리고 누르다가도 오작동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편의상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기능들은 미리 조작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로 만지질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을 달리는 도중에 조작하려고 하면은 터치 방식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터치감이 나쁘지는 않아요. 터치감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날로그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단차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안 맞는 부분도 전혀 없고 뭐 삐걱대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습니다.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는 오늘 뭐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반자율 주행을 하는 영상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반자율 주행 굉장히 잘 됩니다. 그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180마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80마력이 사실 큰 마력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LF 소나타나 뭐 이런 K5 이런 차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큰 마력대로 올라간 게 맞죠. 그리고 제 차도 이제 184마력인데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놔도 180마력인데 이 정도로 잘 나가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제로백이나 이런 거를 재진 않았어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중형 세단보다는 스포츠 세단에 가깝다. 확실히 스포티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서스도 무르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현대, 기아 물렁물렁한 서스펜션 아시죠? 그런 서스펜션에 비해서 훨씬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아까 전에 제가 공조기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청정 기능이 미세먼지를 뭐 거의 99.9% 걸러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대형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기 들고 측정하고 뭔가를 실험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다 찾아본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제 차 팔기 위해서 이렇게 차의 장점만 얘기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미세먼지 필터나 뭐 이런 것도 좋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 안에 이제 공기질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에바가루 놔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건 잘 못 잡아놓고 이거는 잘 만들어. 자, 이제 밟아보기 위해서 고속도로 들어왔어요. 먼저 모드를 노멀 모드 말고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해놓으면 저속인데도 악셀링 반응은 칼칼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자율 주행 해보기보다는 조금 달려볼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 오옥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또 그래도 이제 조금은 달려보겠습니다. 전방 추돌 감지까지 잘 되고 있어요. 조금 멀리서 잡네.
자, 조금 밟아봤습니다. 밟아봤는데 일단 이 정도면 칭찬할 만하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산 차량 중에서 200마력이라고 얘기하는 차량 정도. 마력을 너무 뻥튀기 시켰죠. 그러니까 국산차에는 약간의 뻔마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180마력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행보조가 제가 핸들을 커브에서 꽉 잡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행보조가 생각보다는 잘 잡아줘요. 이 정도면 괜찮네. 제가 국산차 타면서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밟았을 때 RPM은 쭉 올라가고 우왕 하면서 올라가면서 속도는 안 높아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다행히 K5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달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느 한계점, 그 한계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RPM을 써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더욱 힘차게 밟아서 RPM을 우왕 하고 올려야 차가 다시 달릴게,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거나 마력에 비해 차가 잘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주행하듯이 그냥 일상적인 주행으로 편하게 운전을 하면 악셀을 많이 밟지 않아도 충분히 그 힘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운전이 굉장히 편하네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국민 과학 5호기 K5 이 차량을 시승을 해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양카라는 지적들이 왜 1세대, 2세대 이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차가 이쁠수록 소비자, 젊은 층들이 원하고 이쁘기 때문에 많이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기아에서 그걸 작정하고 그냥 이쁘게 만들어 줄게, 양카 소리 듣지 말자, 이런 느낌이에요. 청소년에서 약간 젠틀한 청년이 된 느낌. 예전에 여자친구랑 노래방만 다녔다면 이제는 여자친구랑 그래도 칼질 정도는 하러 다니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첨단 사양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나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도 다 사로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기아에서는 차를 이렇게 만들 거다, 아주 자신있게 좀 표출해내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운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다들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수록 마음에 들어. 꼭 나 같아.